안녕하세요. 강남참 부동산 연구소의 정용욱입니다. 오늘은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처벌받는다는 주제로 한번 유튜브 방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쭉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쭉 블로그를 보면서 한번 방송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1인 또는 2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이나 또한 나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미혼 인구의 증가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애정을 쏟는 가장 큰 이유는 정서 함량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의 체온은 사람보다 1, 2도 정도 가량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안으면 따뜻할 뿐만 아니라 포근한 틀에 있어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사람의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병원에서 76명의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료 도우미견과 함께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의 불안감이라든지 스트레스, 맥박, 혈압 등에서 현저한 개선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반려견을 유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려동물을 버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벌금에 처해지면 전과자가 되어 신상정보에 기록이 되고 사회생활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려견을 유기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주인을 찾아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라 하는 것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페럿, 햄스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가 동물 행동학자로 노벨상 수상자인 K. 로렌츠의 80세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최한 사람과 애완동물의 관계라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려동물의 대상에서는 먼저 반려동물 종류는 반려동물이라 하는 것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과 더불어 가는 동물이라면 개라든지 고양이, 돼지, 앵무새, 이구아나, 금부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법상 반려동물 범위에 보면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수입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범위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은 개와 고양이는 공통적으로 반려동물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유기 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 금지입니다.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은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버려진 반려동물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굶주림, 사고돌림 등으로 몸이 약해져 죽음에 이를 수가 있고 구조되어 동물보호시설의 보호조치가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기증 및 분양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사에 의한 안락사 등 인도적 방법에 따른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유기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평생 동안 적절히 보살피는 등 소유자가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등과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버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또한 맹견을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처해집니다. 이어서 반려동물 주인 찾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주인 찾기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동물들을 보면은 주변에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지 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소유자 등이 그 동물을 잠시 풀어놓은 것일 수도 있고, 반려동물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찾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소유자 등을 찾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주인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에 전해서 동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동물보호센터에 전해서 동물을 맡깁니다.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에서도 동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 및 유실동물을 신고하기는 누구든지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은 동물을 발견한 경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람은 그 직무상 유실 및 유긴 동물을 발견한 경우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든지 동물보호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동물보호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라든지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의무 신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반려동물과 함께 한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입양 단계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할 수가 없는데 약 25년 전으로 추측이 됩니다. 제가 서울의 어느 한 동주민센터에 몸담고 있을 때 직원들이 출장 후 사무실에 기청 중 주변 주택가에서 유기된 반려견 시추, 출생이 아마 1개월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중국의 그 당시에는 항실견으로 그 당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반려견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하루 정도 지낸 후 동물보호센터에 이를 이관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귀가 후 이러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저와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사무실을 출근하러 갈 때 저희 초등학교 2학년 둘째 딸이 그 애완견 한 번만 집에 가져오면 안 되겠냐고 간곡히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애완견을 집으로 가져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많은 고심 끝에 집으로 가져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퇴근길에 애완견을 집에 가져가니 두 딸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좋아하는 그 장면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문제가 그때부터였습니다. 생후 1개월 된 반려견을 천방지축으로 집안의 침대 밑에 들어가 먼지를 묻히고 나와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녀 한순간에 온 집안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똥과 오줌을 가리지 못해 온 집안이 화장실이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애완견을 랄리라고 이름을 지어주어 가족과 함께 반려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려동물 성장 단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집안에 입양된 반려동물 얄리는 우리 가족과 함께 약 11년간의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아 입양 후 처음 몇 년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을 바뀌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여름철에는 발에 무좀이 너무 심해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대문 앞에 들었으니 우리 집 애완견 얄리가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주는 저의 상처난 발을 핥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상처난 발을 아무 조건 없이 핥아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딘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없었습니다. 다른 건데 없었을 것입니다. 아, 이 반려견이 인간보다 더 나은 면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 애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애완견이 너무 좋아 목욕도 시켜주고 간식도 사다 주면서 사랑스러운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두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둘째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심한 사춘기가 와서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으나 제 집사람이 애완견 얄리를 안고 딸의 하교시 교문 앞에서 맞이하면서 딸이 서서히 변하게 됐고 지금은 교대를 나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하여 예쁜 손녀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겠습니다. 저는 감히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집 애완견 얄리 덕분이었다고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얄리가 고마웠다고. 또한 17년 정도 우리 가족과 함께 하면서 가출을 5번 정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딸들이 미친 사람처럼 신발도 신지 않고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니는 모습, 얄리를 찾아달라는 전단지 붙이게 된 얄리와 함께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스러운 얄리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우리 가족과 17년 동안 함께한 사랑스러운 얄리가 하늘나라로 훌쩍 날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의 후유증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얄리가 갑자기 아파 동물병원에 응급실에 보내진 후에 저는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있는데 동물병원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고 당황하게 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주위 사무실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반려견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과 같지 않아서 그런지 싸늘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집안에 누군가가 이동하시다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병원에 도착하니 사랑스러운 얄리는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병원 원장님께서 얄리는 오늘 내일 사망할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집에 데리고 가서 하루 저녁 가족과 함께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야 얄리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날 비는 어떻게 그렇게도 많이 오는지 참 슬펐던 날이었습니다. 먼저 저희 딸이 친구들과 함께 도착해 비통한 모습으로 병원에 있었습니다. 제가 얄리를 안고 포도당병 주사를 꼽은 상태에서 차량으로 옮기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비웃는 것 같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주위에 비웃던 이웃의 모습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집에 온 얄리는 너무나 애독하여 그날 저녁 집 근처의 동물병원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날이 밝아지자 지금까지 다니던 동물병원으로 온 거예요. 그곳에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딸과 가족들을 어떻게 위하는지 등 무한을 생각 중에 핸드폰으로 얄리의 마지막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그 사진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참 어떤 기분인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우리 얄리는 경기도 광주 하당장에서 사정 후 서울의 어느 야산에 수목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얄리는 서울의 어느 야산에서 우리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빌어주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얄리와 함께한 이후의 우리 집안은 모든 것이 잘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반려동물 유기시 처벌사항과 주인 찾기 사항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